16:9 화면비가 주류인 가로 콘텐츠를 볼 때 둘의 화면 차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넷플릭스가 밀고 있는 화면비인 2:1 콘텐츠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왓츠업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폴더블 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플립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뛰어난 휴대성과 힌지 기술력 등등 장점도 많긴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좋은 스마트폰의 조건, 뛰어난 성능, 그 성능을 뒷받침할 쿨링 성능, 배터리, 카메라 등에서 페널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플립 6는 이러한 단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했죠. 배터리 용량도 증가시키고 베이퍼 챔버도 넣고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S24 플러스에서 빠져버린 스냅드래곤 8 젠 3가 여기에는 탑재가 되었죠. 그냥 깡 수치만 보면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했죠.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단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긴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디자인부터 보면 둘 다 매우 뛰어납니다. 갤럭시를 꾸준히 샀던 제 입장에서도 S24는 역대 가장 깔끔한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플립 6도 역대 가장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약간 패밀리 룩스럽게 만들어졌지만 또 나름의 고급스러움이 다 녹아 있어서 각각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번 플립 6는 특히 이 카메라 부분에 볼드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조금은 특이한 느낌을 주긴 해요. 좀 더 톡톡 튀는 감성을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이번에 잘 나왔죠. 케이스에 따라서 이 전면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순수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저는 플립 6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역시 휴대성,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휴대성 자체만 놓고 보면 플립 6가 확실히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두께가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들고 다녀보면 얘가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긴 해요. 자, 그럼 다음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S24 플러스와 플립 6는 동일한 화면 크기를 갖고 있죠. 6.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비에서는 차이가 있죠. 19.5:9 비율의 S24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세로 가로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2:9 비율의 플립 6는 세로로 조금 더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6:9 화면비가 주류인 가로 콘텐츠를 볼 때 둘의 화면 차이는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넷플릭스가 밀고 있는 화면비인 2:1 컨텐츠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영화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22:9 비율의 컨텐츠는 이렇게 보이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로 컨텐츠를 볼 때는 갤럭시 S24 플러스가 더 낫죠. 근데 또 세로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틱톡, 쇼츠, 릴스, 웹툰을 볼 때도 세로 화면비가 넓은 플립 6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비 선택은 평소에 많이 보는 컨텐츠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품질 자체만 놓고 보면 S24 플러스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 화면 밝기도 비슷해지고 패널의 종류도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할 수 있지만 해상도에서 차이가 나죠. PPI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플립 6는 425 PPI, S24와 동일한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S24 플러스는 516 PPI, QHD급 화질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 그 가로줄, 이번에 진짜 주름이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예 없는 플랫 디자인을 선택한 이 S24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각도에 따라 빛 반사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무조건 디스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제가 제일 궁금했던 성능 비교입니다. 우선 긱벤치 6 1회차 점수를 보면 엑시노스 2400은 싱글 2202점, 멀티 6940점이 나왔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젠 3가 들어간 플립 6는 싱글 2360점, 멀티 7268점이 나왔죠.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립 6가 확실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1회차 점수고요. 지속적인 성능을 볼 수 있는 스로틀링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플립 6는 2회차부터 차츰차츰 스로틀링이 발생을 합니다. 5회차만 돼도 5000점 초반대가 나오고요. 10회차가 되면 4000점이 겨우 나와요. 1회차 점수와 비교하면 40% 하락된 점수가 나왔고요. 총 테스트 시간이 50분 정도 걸렸으니까 정말 고사양의 게임을 1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성능 하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플립 6
6가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되었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폼팩터의 한계죠. 접어야 하는 부품도 들어가야 되고 내부에 배터리도 어찌됐든 많이 우겨 넣어야 됐기 때문에 힌지에 딱 막혀서 열 배출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확실히 좋아진 부분은 베이퍼 챔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발열 제어가 바로바로 된다기보다는 온도가 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하드한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한 10분? 5분? 이렇게 짧게 하드한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온도인데요. 갤럭시보다 플립이 더 빨리 떨어졌죠. 간단하게 쓸 때는 플립도 충분히 빨리 발열 해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작보다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참고하시라고 GPU 성능도 제가 테스트한 거 보여드리고 있죠. 플립 6는 안전성도 조금 더 낮고 성능 자체도 최저 점수에 비하면 최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S24 플러스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인지 느낄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전성비를 확인할 수도 있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우선 뭐 방금 보신 그 3D 마크 테스트한 걸 보시면 순수 퍼센트로 봤을 때 S24 플러스가 많이 사용을 했죠. 고사양의 게임을 하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제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S24 플러스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요. 성능이 많이 필요 없는 동영상 시청이나 뭐 웹서핑 이런 걸 할 때는 배터리 타임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위안이 되는 건 이번에 300mAh가 증가하면서 실사용해보면 막 엄청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Z 플립 5 때만 해도 배터리 때문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Z 플립 6는 충분히 괜찮은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번 Z 플립 6의 메인 카메라는 S24 플러스와 동일한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50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결과물도 상당히 유사해요.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이며 나이트 모드 사진들까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HDR 성능만 놓고 보면 여전히 S24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죠. 영상을 확인해봐도 밝은 하늘의 표현 모든 게 좋습니다. 광각 사진은 둘 다 아주 우수합니다. 색감 차이만 조금 있긴 해요. Z 플립 5가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S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카메라 성능을 보여줬다면 플립 6는 S 시리즈급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를 셀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플렉스 모드의 활용성, 자동 줌 모드, 캠코더 모드 등 플립만의 장점이 충분히 있어서 카메라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도 그냥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굳이 이제 차이점을 꼽자면 제가 꽤나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다녔는데 발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것도 뭐 아까 보여드린 그 베이퍼 챔버의 크기 차이겠죠. 사진을 뭐 1000장, 2000장 막 찍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칩셋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스피커 성능 차이 들어보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플립 6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존 플립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한 시리즈입니다. 테스트 결과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바 형태 스마트폰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아직 발열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발열 때문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 플립만의 장점, 뛰어난 휴대성, 예쁜 디자인,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자잘한 장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 형태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시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Z 플립 5 때만 해도 그냥 무조건 S가 짱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번 Z 플립 6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제가 폴드 6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